남성형 탈모나 호르몬에 의한 탈모를 유발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탈모에 소인이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염색을 하다 보면 탈모가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구독, 좋아요. 염색이 탈모를 유발하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염색을 하게 되면 탈모에 소인이 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탈모에 소인이 있던 사람이 특정한 그 염색약의 작용 때문에 탈모를 좀 더 가속화시킬 수가 있고, 염색약 때문에 생긴 알러지 접촉 피부염 또는 두피의 염증이 흉터를 유발해서 영구적인 탈모를 유발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결국에는 탈모가 관련이 없지만 탈모가 지속되시는 분한테는 연관이 있다. 맞아요. 그래서 염색이 진짜로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지 또는 탈모를 가속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염색이 어떤 기전을 통해서 다양한 염증 반응을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더 탈모가 가속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경우는 염색하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살짝 심해봐야 약간 가려움증? 있다가, 근데 그런 가려움증도 하루 이틀 있다가 없어지는 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항상 트러블이 있죠. 두피에 염증이 있거나 알러지에 소인이 있거나 아니면 두피 피부 장벽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염색을 하게 되면 염색약 때문에 생기는 알러지 접촉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두피가 많이 가렵고 따갑고 심하면은 여기 진물도 날 수가 있고 모낭염도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염색을 안 하면 사실 유발루인만 제거되면 알아서 회복이 돼요. 미용적으로 또는 염색을 하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사람이 예뻐 보이고 활기 있어 보이고 잘생겨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버릴 수가 없어서 계속하게 되죠. 동생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 형. 그러다 보면은 두피의 염증은 만성적으로 지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염증이 지속이 되다 보면 그쪽 부분이 흉터 조직으로 바뀔 여지가 있어요. 모발이 없어지게 되고 거기가 더 맨질맨질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흉터 탈모증이 생겨서, 이렇게 되면 치료 방법이 없어요. 흉터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염증을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 염색약 때문에 생긴 알러지 접촉 피부염은 약만 먹으면 좋아져요. 심하면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제 이거 한 일주일만 먹으면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냥 병원에 와서 그냥 5,700원, 재지는 3,400원? 하여튼 그 정도 돈만 내면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서는 누구나 다 치료가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끊임없이 염색을 반복적으로 하는 데 있죠. 염색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자극이 없는 천연 성분으로 되어 있는 염색약, 그리고 헤나 염색약을 바꿔서 함에도 불구하고 알러지 접촉 피부염은 계속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이 필요하죠. 진물이 나거나 가렵거나 이럴 때는 우선 염색을 바로 중단을 해야 돼요. 그 염색약의 특정 성분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염색약을 우선은 쓰면 안 되고 다른 걸로 바꾸던지, 머리카락이나 두피 부분이 약간 뜨거워졌을 거예요. 보통 냉찜질을 하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찬물로 머리를 좀 감아주고, 그러고 나서 두피를 좀 건조하게, 딱지가 좀 않게끔 어느 정도는 급한 불은 끌 수가 있어요. 근데 알러지에 소인이 있는 사람들은 염색을 하면 그 알러지 반응이 더 올라올 여지가 있거든요. 염색할 때 상비약처럼 항히스타민제를 구비해 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했다가 생기면 약 먹고, 그렇다고 염색하지도 않고 염증이나 접촉 피부염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먼저 약을 먼저 먹는다? 그건 너무 이상해요. 감기 안 걸렸는데 감기약 먼저 먹는다?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진짜?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작용 대비 부작용의 리스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해서 문제 생기면 병원 가면 돼요. 왜냐? 우리나라 의료는 정말 접근성이 빠르고 이렇게 싼 가격에 어떻게 진료를 보는 데가 없어. 염색약보다 쌀걸? 진료비가? 물론 원인을 알기 위해서 피검사나 각종 검사를 하게 되면 한 4, 5만 원 정도 더 들기는 하겠지만, 약만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약만 먹으면 돼요. 그러면은 거진 한 6,000원, 7,000원 되는 가격에 손쉽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염색 후에 어떤 관리를 해주면 좋을까요? 염색 후에 원래 일상생활 하시던 대로 하면 돼요. 하고 나서 가렵다. 근데 이 가려움증과 진물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 병원에 가서 약 일주일치만 먹으면 거진 싹 좋아져요. 머리카락을 찬물로 감아주시고, 두피 자극이 좀 최소하게 머리에 이렇게 박박 긁는 행위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최대한 냉찜질 해주시는 게 좋고, 두피 보습제 같은 거 잘 발라주시고 진정 관리하시면 돼요. 여기서 너무 가렵다고 뜨거운 드라이기를 막 지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즉시에는 좀 시원할 수 있는데 염증 반응 심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요새는 두피 보습제가 떡지지 않는 제형으로 나와 있어요. 두피 보습제 같은 거 꾸준하게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피 보습제가 실비가 되는 것도 있어. 제 경험담인데, 제가 대학교 때 진짜 마지막으로 탈색을 하겠다 이러고 3번 연속 탈색을 했어요.
이게 앞에 두피가 이렇게 살짝 뜨면서 그치. 진물이 앞으로 흐르기 시작했는데 이럴 땐 진짜 원장님 말처럼 그렇게 가야 되나요? 무조건 가야 되죠. 염증이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모낭에 손상을 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쪽 부분에 영구적인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흉터가 생기고 모발이 영영 안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야, 염색 하나 잘못해가지고 평생 그쪽 부분에 머리카락이 안 자라날 수가 있잖아. 미용실에서 하다가 이게 진물이 나오는 이렇게 모발이 이렇게 뭐가 올라온다 그러면 바로 멈춰야 되겠네요. 무조건 그거를 멈추고, 근데 이게 탈색이랑 염색이랑 조금 다른 게 그 탈색약이 좀 독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극 접촉 피부염이 생겨요.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 피부과 가서 엉덩이 주사 맞고 먹는 약 일주일치만 먹으면 거진 한 6,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좋아질 수가 있어. 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면 염색을 하기 전에 어떻게 뭐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좀 염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괜찮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막을 수 있거나 뭐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다만 그런 방법은 있어요. 두피의 피부 장벽을 좀 두껍게 해서 두피의 피부 장벽 기능을 조금 올려줘서 그쪽 부분을 튼튼하게 해주면 같은 자극이 들어와도 반응이 좀 덜 나올 수가 있겠죠. 꾸준하게 두피 보습제 잘 발라줘서 두피 관리를 평소에 좀 잘 해주고 염증 반응은 좀 덜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 정도밖에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머리 감고 나서 머리 바싹바싹 잘 말려주고 두피가 좀 건조하거나 각질이 많이 일어났다, 이런 경우에는 두피 보습제 발라주고,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유지 관리를 하다 보면은 염색을 하더라도 덜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 염색이 잘못돼서 머리가 빠지진 않을까, 염색 자체가 탈모를 막 일으키진 않아요. 염색했을 때 각종 피부염이나 자극 피부염이 생겼을 경우에 주저하지 마시고 꼭 약을 발라주시고, 이걸 참다 보면은 영구적인 탈모가 생기는 흉터 탈모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빨리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또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 두피 보습제 실비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 염색약 때문에 생긴 트러블, 이런 모든 시술은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실비가 가능해요. 실비가 되는 두피 관리, 두피 치료, 또 실비가 되는 두피 보습제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번에 이거 해가지고 만들면 되게 좋겠다. 되게 어색하셨어요 지금. 근데 뭐 나는 또 어색한 게 또